전직 경찰관 카운셀러, 여러분의 멘탈 폴리스 준교수입니다. 오늘은 경찰 실적에 대해서 흔히들 오해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평소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경찰에 출석해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잘 듣고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선 제가 상담했던 사례 하나를 예로 들어볼게요.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은 배제하고요. 요점은 음주로 인한 폭행 및 강제추행 등의 사건이었는데요. 그분의 고민은 이랬습니다. 경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담당 수사관이 별거 아니라고 하면서 빨리 조사를 받고 가라고 한다. 그런데 나는 경찰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워낙에 다급했던 탓인지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고도 그 다음날 제가 미처 답변을 하기 전에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가십니다. 심지어 변호사하고 상담을 한 뒤에 거의 1,000만 원에 육박하는 거금을 내고 선임까지 하게 되는데요. 물론 그분의 입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경찰을 믿을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의 핵심은 일반 사람들이 경찰 실적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경찰의 시스템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경찰이 실적 때문에 안 해도 되는 사건을 굳이 더 하려고 한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굉장히 큰 오해인데요. 왜냐하면 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는 비교적 단순한 고소사건일 경우에는요, 이걸 실적이라고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모든 공공기관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성과평가에서 사건의 개수가 아예 안 잡힌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 그 수준이 굉장히 미미하고요. 더구나 사건을 더 많이 조사한다고 해서 그 담당 형사가 절대로 승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승진할 만한 사건들은요, 살인범이나 흉악범 등 언론에 나올 만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사건일 경우에 수시 특진 제도라는 것을 통해 가능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영화에서처럼 사건을 해결하면 곧바로 승진을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단순한 고소 고발 등의 사건으로는 소위 말하는 승진할 수 있는 실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저는 이 점을 경찰서에 가셔야 하는 분들이 꼭 좀 아셨으면 합니다. 물론 개인에게는 폭행 전과 하나만으로도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큰 타격일 수는 있어요. 다시 사례로 돌아와서요.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사건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거였어요. 근데 하지만 그분이 찾아간 변호사는 양형 조건이 어떻고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지고 반성문을 쓰느니 마느니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이 사건은 폭행죄가 끼어있고 증거가 명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빨리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사건을 축소해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재판으로 끌고 가서 양형 조건을 논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형량을 낮추게 되면 성공 보수까지 요구했다는 겁니다. 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다행히도 변호사가 아직 경찰서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선임을 취소한 뒤에 돌려받은 선임비로 빨리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변호사를 선임하신 돈이 카드론을 대출을 받아서 선임을 했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돌려받은 돈으로 2명의 피해자 합의를 이끌어냈고요. 무죄는 아니지만 사건을 굉장히 축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그 변호사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이고 그가 추구하는 방식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볼 때 모든 변호사가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해요. 이번 상담 사례에서 있어서도 폭행 관련 사건이었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상황이었거든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인데요.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변호사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어야죠. 그런데 그분은 오히려 명확한 피해가 입증되는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피해자라고 가정해 본다면 어떨까요? 제가 만약 피해자라면요, 가해자의 잘못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런 얘기를 경찰을 통해서 들었다? 그럼 정말 화가 날 것 같거든요. 이건 뭐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한번 진흙탕 싸움으로 한번 가보자는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렇게 경미한 사건일 경우에는 보통 검찰에서 약식 기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약식 기소에서 약식 재판이 뭐냐면 검찰이 법원에 벌금 등을 부용하면 비교적 경미한 사건으로 서류로만 하는 재판을 말하는데요. 약식 재판의 결과는 거의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벌금이 좀 과하게 나왔다거나 억울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해도 늦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구속이 될 만한 중대한 범죄나 정말 억울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경미한 사건이면 특히나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 같이 피해자나 고소인의 명시한 의사에 따라서 처벌 유무가 갈리는 사건일 경우에는, 그리고 비교적 범죄 혐의가 명확히 드러나 있다면 재빨리 피해자하고 합의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피해자가 범죄 행위를 유발했다는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가급적이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시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구나 이제는 검찰이 수사하는 6대 범죄, 부정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를 제외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불송치를 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사건이 검찰과 법원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